리아라의 가족을 찾기 위해 도시청사에 도착한 가필과 미미. 그곳엔 진한 피냄새와 함께 병사들이 쓰러져 있었고 사륙의 현장을 만든 장본인들도 서 있었습니다. 전투 경험이 많은 용병단 소속인 미미는 둘만으로는 절대 무리라고 말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가필은 싸우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미미가 설득한 결과 한번 붙어보고 도망치기로 결정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가필의 판단은 잘못되어 뒤에서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미미는 거한을 맞고 가필은 여자를 맞게 되는데 미미는 한 번의 유효타 이후 작전대로 후퇴하지만 가필은 후퇴를 전제로 한 공격이 아니었고 연속 공격으로 여자의 자세를 무너뜨립니다. 가필은 한 번 더 여자에게 뛰어드는데 거한이 대도를 던져 위기에 처합니다. 가필이 죽음을 의식한 순간 이번에도 엘자의 환영이 보이고 상반신의 반수화로 반격하지만 예상치 못한 여러 개의 팔에 당황합니다. 여자의 협공을 미미가 막아내고 가필은 이제야 후퇴하지만 추격해오는 장검에 미미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다음 장면은 라인하르트의 시점으로 전환되며 라인하르트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라인하르트의 아버지인 하인켈은 주군인 펠트를 인질로 잡고 움직이지 말 것을 요구하는데요. 라인하르트를 잡아두어 마녀교로부터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라인하르트는 빛 그 자체로 표현되는 한편 인질극을 벌이는 하인켈은 어둠으로 표현되어 부자지간임에도 확연히 대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펠트는 위협은 말뿐이라며 가라고 하지만 라인하르트는 아버지와 주군의 명령 사이에서 쉽사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참고로 시간상으로 펠트가 하인켈에게 잡힌 건 카펠라의 첫 번째 방송 이후이며 스바루가 라친스의 신호로 라인하르트를 불러냈을 때는 방송 이전입니다. 다시 스바루 일행의 회의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마녀교의 요구는 마녀의 유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골은 죽고 나서 남는 것인데 이 세계에서 질투의 마녀는 봉인되었다고 전해지고 자신을 죽이러 오라는 전원까지 본인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마녀라고 하면 보통 질투의 마녀를 떠올리기에 스바루는 이상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보충해줍니다. 마녀의 유골은 질투의 마녀 외에 어떤 마녀의 뼈를 말하며 숨은 도시의 주요 기밀로 10인회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알데바라는 카펠라의 이름이 죽은 루그니카 왕족에 대한 조롱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이때 화면은 페리스와 크루시를 크게 잡아주는데 알려진 왕가의 혈통 중 마지막으로 병사한 프리에 루그니카가 둘과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리에 루그니카는 페리스와 크루시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죽음은 크루시가 왕선에 나가게 된 계기가 됩니다. 전부 기억하는 페리스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반대로 크루시는 무표정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병사한 왕족 이야기에 무반응인 크루시의 모습은 비유하자면 램 이야기의 무반응인 람과 같습니다. 가장 동요가 심할 이야기 주제에 아무 반응 없는 기억을 잃은 크루시의 모습이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실존 인물인 에메라다 루그니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카펠라가 그녀의 이름을 자칭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 페리스가 지닌 대화경이 반응해 3분의 가호와 관련된 상황을 알립니다. 율리우스는 리카드와 헤타로, 티비와 함께 마녀교의 소행을 파악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대화경은 페텔기우스 토벌 당시 마녀교도가 가지고 있던 것을 회수해 편리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3분의 가호는 피로나 상처를 나눌 수 있는 미미 3남매가 가진 가호입니다. 미미의 상처가 둘에게 영향을 주어 헤타로와 티비가 미미의 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3분의 가호는 평소에는 3등분이지만 연결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필은 피투성이인 미미를 데려오며 자책하는데 페리스는 미미를 치유하고 스바루는 가필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합니다. 페리스는 만화를 쏟아 부어도 치유가 되지 않자 붕대로 지혈합니다. 도와주던 비렐름은 미미의 상처를 보고 크게 놀라는데요. 뒤의 장면에서는 비렐름도 왼쪽 어깨를 부여잡으며 미미의 상처는 사신의 가호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뒤에 나온 전투에서도 여성과 검을 맞대며 역시라고 중얼거리는데 사신의 가호는 무엇이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이어 카펠라는 방송으로 도시청사의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습을 중계합니다. 비명과 이상한 소리는 모두가 귀를 막게 했는데 소리의 정체는 도시청사에 가면 참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필은 특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자신의 실수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자책감이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가필은 1인칭에 님을 붙여 말했으나 이번 화에서 평범한 1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키리타카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오토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키리타카는 유골을 움직이면 도시가 붕괴되어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키리타카의 설명을 듣고 알데바란은 오만의 마녀의 이름을 중얼거립니다. 기록에 거의 안 남아있다는 다른 마녀들의 정보나 뒤에서도 폭식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는 등 계속 혼자만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알데바란의 모습입니다. 알데바란은 작가 공인 리제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지만 애니에서는 관련된 떡밥이 많이 생략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1기 당시에는 추후 애니메이션 제작 일정이 불투명해 원작의 중요 떡밥을 생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알데바란은 이처럼 의미심장한 떡밥들이 많고 앞으로 많이 보여질 것입니다. 알데바란 관련 떡밥은 이야기에 숨겨진 3개의 큰 수수께끼가 풀려질 때 드러난다고 합니다. 아래 말이 사실이라면 프리스텔라에서 죽은 마녀라는 것은 티폰이 되겠습니다. 마녀의 유골은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로 나타났는데 잘은 안 보이지만 티폰이 쓰고 있던 화관 같기도 합니다. 스바루는 에밀리아와 도시 2개의 문제 중 방송 미티어 문제를 처리하기로 결단합니다. 에밀리아를 우선시하지 않는 스바루의 행동이었는데 원작자에 따르면 4장까지의 스바루는 율리우스가 우려한 대로 에밀리아를 위해 별도 행동을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바루는 에밀리아가 걱정되지만 데려간 이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원과 동행하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프리실라를 찾는다는 알을 제외한 전투 가능 인력과 함께 도시청사로 향하는데 폭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스바루는 램을 잠들게 한 원흉을 떠올리며 분노를 억누릅니다. 여기서 율리우스는 스바루를 걱정하며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데 악연인 둘의 관계가 이번 3기에서 누그러지는 모습이 종종 보여집니다. 머리를 묶는 크루시는 리본이지만 전투에 앞서 포니테일을 했던 기억을 잃기 전 모습과 동일합니다. 기억을 잃고 귀여운 모습도 보여주는 크루시지만 천품은 변하지 않았다던 비렐름의 말답게 용맹한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도시청사 앞에 오니 쓰러진 병사들의 자리에 알이 있었는데 곧 부화할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건지 알의 내용물은 무엇인지 스토리가 진행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적을 발견하고 전투는 크루시의 백인 일태도로 시작합니다. 비렐름이 여성과 검을 맞대고 가필과 리카드가 거한을 맞서는데 팔을 부여잡고 공격하려던 순간 등 뒤에서 4개의 팔이 추가로 나옵니다. 돼지주교들과 다르게 두 마녀교도는 협동 공격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구경을 나온 카펠라는 지난화 얼핏 보였던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흑룡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바루가 카펠라와 말씨름을 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율리우스가 알크라우젤리아를 사용하는데 이 술식은 페텔기우스와의 싸움에서도 사용한 강력한 일격입니다. 흑룡의 얼굴은 갈려나갔지만 곧바로 재생하며 시간이 되자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스바루가 가필, 크루시가 비렐름에게 뒤를 맡기고 율리우스의 바람마법을 이용해 옥상으로 단숨에 올라가는데 스바루가 크루시를 공주님 앉기 자세로 데려갑니다. 참고로 크루시의 체중은 짊어진 책임보다는 가볍다는 공식 설정이 있습니다. 옥상에 도착하자 카펠라가 아닌 램을 잠들게 만든 폭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 화의 오토나 램이 대면했던 라이 바텐 카이토스가 아닌 로이 알파르드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스바루를 마주한 상대와 맑은 하늘, 뒷배경의 도시, 스바루의 가슴에 남아있는 장면이며 명장면이기도 한 램과의 대화를 떠올리게 되고 모욕적인 로이의 언행은 스바루를 자극합니다. 오프닝에서 라이와 로이가 둘 다 나와 있었는데 자신을 우리라고 소개하는 것은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프닝 속 이 장면도 이번 화에서 나온 2명의 마녀교도와 흑룡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밀리아가 침대에서 눈을 뜨는데 왠지 모르게 알몸이었습니다. 이어 들어온 레골루스가 자기소개도 먼저 하지 않고 알몸의 에밀리아에게 레전드 발언을 하며 4화가 끝이 납니다. エミリア、君は少女かな? それだけは本当に大事なことだからさ. 작가는 이 대목을 쓰면서 후기에 레굴루스의 역겨움 모두에게 전해져라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작중 제일 쓰레기라고도 발언한 적이 있던 만큼 그런 면모가 드러난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번 화의 스토리는 상처가 낫지 않는 미미의 부상과 발이 묶인 라인하르트, 마녀의 유골은 넘겨줄 수 없고 마녀교의 두 인물과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카펠라와 로이의 등장, 마지막으로 에밀리아의 근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인 지금 이번 화에 라인하르트와 에밀리아의 행방이 나왔는데 요슈아와 오토, 알이 찾는 프리실라와 마지막으로 그녀 옆에 두고 온 릴리아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데바란 관련 떡밥과
카펠라가 에메라다 루그니카의 이름을 자칭하는 것은 원작에서도 밝혀지지 않았고, 미미의 상처에 영향을 준 사신의 가호나 알처럼 생긴 물체는 이야기가 진행되며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밀리아가 한시라도 빨리 레굴루스에게 벗어나길 바라며 이상으로 4화 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